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는. 네, 안녕하세요. 이변의 데스크로 이경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년재판의 심리기일, 즉 재판 전에 진행되는 조사기일과 임시처분,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처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사기일의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생활조사를 하고 생활기록부를 지참에서 참석해서 학생이 어떻게 좀 생활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서 재판에 좀 반영하겠다는 절차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면담 절차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처럼 진행되지 않고 조사관들이 면담을 하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사실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심리기일 전에 진행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부에서는 심리기일 전에 아무래도 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기일을 진행하는데, 조사기일에 만약 참석을 해서 비행이 돼서 아주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모범적 태도로 이제 살고 있다면 심리기일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즉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절차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번처분에 갔을 때도 학생의 그런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서 아주 경미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니 조사기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심리기일은 일반 재판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기일에서 이제 모았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비행 및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절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년의 감호에 대한 결정에 3가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를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한다는 처분 하나, 세 번째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처분 하나,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에 위탁한다는 처분하고 소년분류심사 위탁 처분하고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 쪽에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 시설 위탁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위 소년을 꿈 청소년 키움센터에 위탁한다. 위 소년의 보호자는 위 소년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소년 꿈 키움센터에서 지정된 3일간 출석시켜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정의 상담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간을 지정해서 위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입니다. 사실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속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기일 전에도 소년분류심사 위탁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기일 당일날 본 처분을 미루고 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위탁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4주에서 6주 기간 동안에 학생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게 되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모두 안양에 위치한 서울분류심사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방의 경우는 소년원과 같이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 또는 부모님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좀 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분류심사 위탁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위탁 처분하는 기간 동안에 심리 상담도 받고 교육도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설의 생활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뭐 괴롭힘을 받거나 그런 일은 잘 없는데, 혹시나 문제되는 일이 있다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변호사님 접견 갔을 때 꼭 이야기하고 알려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면회가 비교적 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면회하시면서 가족의 또 소중함도 좀 일깨워주고 부모님의 좀 보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에 위탁이 됐다고 하면 방학인 경우에는 학교에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중에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학교에 좀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심사원 위탁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석 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두 서면화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요. 분류심사 위탁 처분이 기간이 끝날 때 이제 본 심리기일이 진행되는데, 그때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이제 재판부에서 본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처분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놀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당장에 좀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제 4, 6주 기간 동안은 이제 아이가 시설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 면회를 하면서 좀 그 기간 동안 아이들 좀 참고 안에서 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학생을 이제 위탁 처분을 하긴 했지만 취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소년이 고등학교 입시를 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바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상 이유가 있어가지고 위탁 결정을 취소 변경 신청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흔하게 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좀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도 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실제로 위탁 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보면 재판부는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년에 대한 위탁은 이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적용하여 중과결직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위탁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소년불륜심사 위탁 처분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위탁 처분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지를 많이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조금 성범죄라거나 혐의 사실이 좀 중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보조인 선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소년 재판이 진행되면 사실관계 다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사실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소년 재판에서 그 관계를 다투면서 무죄 주장을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행의 범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소년부로 송치되게끔 하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또 송치되기 전에 미리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하고 또 보호 소년에게 좀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심리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재판부로 제출을 해서 학생이 굳이 뭐 위탁 처분하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훈육을 받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는 것이 소년불륜심사원 위탁 처분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